네, 광화문 천막전쟁. 자, 김민지 기자. 광화문 광장. 저희 채널A 바로 사옥 앞이죠. 이 광화문 광장. 지금 시각 5시 25분인데요. 잠깐 보여주시겠다고요? 우리 PD가 또 이 광화문 광장을 비춰준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영상. 예, 쭉쭉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천막이 쳐져 있고요. 우리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이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니까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천막을 뜯어냈죠. 서울시가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공화당이 10개 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그 철거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차로 친 더 많이 늘어난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하. 불응할 경우에 바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차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공화당 측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또 조원진 공동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고맙게도 많은 언론 누가 오늘 그럽니다. 100억 정도의 홍보를 했다. 그 정도 되면 땡큐 아닙니까? 한마디 해줄까요? 땡큐.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감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내야 할 생각입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이 잘못하면 그럼 손해배상은 서울시장이 다 됩니까? 자, 광화문 광장이 지금 진짜 때 아닌 천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김철근 대변인님, 이게 양측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화당 쪽도 그렇고 뭐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건데 일단 근본적인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공화당 쪽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공당으로서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공당으로서의 자세. 우선 지금 이제 원내 의석 2석이 됐지 않습니까? 네. 2석 원내 의석을 가진 공당으로서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세월호 그 천막과 비교해 가면서 예. 그 세월호 천막도 일정 부분 불법적인 천막이 있었는데 거기는 용인을 하고 왜 우리 건 철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 조원진 대표의 얘기처럼 지금 채널A의 그 정치 데스크에서 이걸 좀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얼마나 많이 그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 예, 이런 거? 2차 뭐 철거에도 강경 대응하고 이렇게 나오실런지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이른바 보수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교섭단체까지도 다음 총선에서 노리려고 하는 그런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극렬 지지자, 적극적인 지지자뿐이 아니고 네.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서울시가 강제로 천막을 이제 해체할 때 굉장히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아수라장이었죠. 예, 그때 새벽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민석 원장님 이게 이 천막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서로 좀 손해볼 게 없다 뭐 이런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입에 안 붙었는데 우리 공화당 공화당이 지금 결국은 애국 보수 반공 뭐 이런 거 정당이잖아요. 네. 주장이. 근데 저는 욕하면서 담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하면서 담는다. 공화당 하는 짓이 실제로 그렇게 욕하는 공산당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공산당이나 결국 극단주의인데 의회민주주의나 법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주장이 있으면 의회민주주의나 법치의 틀내에서 해야죠. 근데 지금
그냥 계속 법을 어긴다 그런 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물론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이 소수고 지지율이 낮고 또 총선에서 그렇게 막 크게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그래도 지금 제1야당이고 중심부에 있었던 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런 데서 선을 딱 그어줘야죠. 아, 한국당이 나서서 선을 그어줘야 근데 된다. 사실 과거에 패스트트랙 그때 막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도 법으로 과반수하는 게 안 돼서 정치로 풀자고 3분의 1 한국어 선진화법을 그걸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회를 만든 폭력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애국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의회주의나 법치는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정희 의원께서 한마디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저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들이죠. 저 행위 자체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청와대 앞에 있는 민노총 천막을 강제 철거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법 집행을 저렇게 극렬로 저항하는 분들은 왜 니네들 편의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가 소리 듣는 건 듣기 싫어서 철거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허용했다면 아마 천막을 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공화당 사람들도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친문 무슨 문화제인가요? 노무현 서거 문화제인가요? 그 문화제는 허용을 하면서 그거는 문화행사라고 허용을 하고 이 탄핵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거는 정치 행사라고 불허하고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법의 형평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자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우리 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에 누군가 응원으로 온 사람이 있다는데 누가 응원을 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제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저 천막을 찾아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음료수들 사다서 이제 응원하는 이런 방문을 했는데요. 직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당을 떠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어서 바카스 2상자 사가지고 그냥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무슨 난민촌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당이 다르고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나뉘지 말고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우리 공화당 천막에 응원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글쎄요, 김진태 의원이 우리 공화당 천막 방문했다는 거는 글쎄요, 김진태 의원이 우리 공화당으로 혹시 가는 걸까요? 김철규 의원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 않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보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 공화당 측의 그 지지자들로 남아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실은 뭔가 좀 가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른바 그 친박연대와 같은 걸 꿈꾸는 우리 공화당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는 그래봐야 민국당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천 문제로 크게 반발을 했을 때는 친박연대가 동력이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른바 옥중 정치 그리고 일정 부분의 동정심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과거의 친박연대와 같은 폭발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태극기 부대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애국당으로 따라다니는 태극기 부대,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김진태 의원을 따라다니는 태극기 부대, 또 교회 세력으로 해서 있는 태극기 부대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저기 간 것은 범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고생한다 이런 의미로 간 거고 지난번에 또 홍문정 의원 탈당하는데도 김진태 의원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우리 공화당의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원진, 홍문정 두 공동대표가 뭐 공통된 메시지를 내놨다면서요? 네, 일단 저 천막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경한 입장이지만 일시적으로 이걸 철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환영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온 국민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대한애국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등을 생각해서 자진 철거를 논의하고 있다. 글쎄요.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쳤다, 걷었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이 극우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로 좀 변해가는 과정입니까? 예. 하여간 어떤 이유로도 저렇게 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극단주의가 아닌 좋은 정상적 보수 정치, 좋은 정상적 보수가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한미 공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피난민의 아들로 내려와서 공수부대 출신인 대통령한테 지금 뭐 한미 동맹이 어떠니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쪽에서 좌파 왔더니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보고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좌우를 떠나서 저희가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